여기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한 프랑스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산드라라는 이름의 이 큐레이터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그녀는 한국 경찰들이 프랑스에 있는 거를 보고 놀라고 충격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에서 한 프랑스 여성의 편견, 극복 과정과 문화 간 이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K-팝을 들어보긴 했고 몇 편의 한국 드라마도 봤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지도 위에 또 다른 장소일 뿐이었죠. 특별할 것도 없는, 동양에서는 일본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산드라이고 저는 파리의 멋진 갤러리에서 아트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예쁜 그림들과 조각들 사이에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전시회를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접해도 제 편견은 여전했어요. 한국은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린 나라 중 하나였어요. 파리가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신났어요. 올림픽은 큰 행사잖아요. 우리 도시가 한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거리에 관광객이 가득하고 공기가 들떠 있을 것을 상상했죠. 우리 아름다운 도시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이 다가오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뉴스에서는 테러, 위협과 보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철도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공항 폭탄 위협에 대한 보도가 나왔어요. 갑자기 올림픽이 더 이상 신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집에 문제를 초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아파트에서 또 다른 보안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보던 기억이 나요. 리포터가 정부가 다른 나라의 경찰들을 불러와서 안전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한국을 언급했을 때 저는 눈을 돌렸어요. 그들이 우리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보여주기식일 거라고 생각했죠. 제 친구들은 다가오는 올림픽에 대해 떠들썩했지만 저는 그 열정을 공유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 올림픽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주제를 바꾸곤 했죠. 루브르의 새로운 전시 봤어? 아니면 루 클레어의 최신 레스토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같은 식으로요. 올림픽 이야기는 피하고 싶었어요. 직장에서는 피하기가 더 어려웠어요. 갤러리 소장은 올림픽과 맞춰 스포츠 테마의 예술 전시회를 열고 싶어 했어요. 저는 평소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람들은 고전 예술을 보러 파리에 오지, 운동선수, 그림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 제가 두려웠던 거였어요. 매일 아침 갤러리로 가는 길에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사랑했던 파리의 익숙한 거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메트로 플랫폼에 놓여진 버려진 가방은 그냥 관광객이 입고 간 건지 아니면 더 심각한 건지 생각하게 되었죠. 차가 소리를 내며 출발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 모두 놀라곤 했어요. 다른 길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더 붐비는 역이나 관광지를 피해서요. 통근 시간이 늘어났지만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머릿속에서만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올림픽이 시작되기 한 달 전쯤 친구 마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는 개막식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지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너도 같이 가야 해, 리산드라.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정말 멋질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안 될 것 같아. 마리, 갤러리에서 할 일이 많아. TV로 볼지도 모르겠네. 마리는 실망한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리산드라, 이건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야. 어떻게 놓칠 수 있니? 저는 한숨을 쉬며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무서워, 마리. 이 모든 위협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져. 그리고 다른 나라 경찰들을 데려오는 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들은 우리처럼 파리를 잘 알지 못하잖아.
마리는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았어요. 리산드라, 내가 걱정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면 안 돼. 외국 경찰들도 전문가야. 그들은 도와주러 온 거지. 우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는 항상 저의 집이자 안전한 장소였어요. 이제는 마치 포위된 도시처럼 느껴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메트로역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들을 봤어요. 그들은 웃고 즐거워하며 분명 파리에 온 것에 들떠 있었어요. 잠시 동안 저도 그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부러움이 들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결심했어요. 두려움이 제 삶을 지배하게 두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괜찮은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희망을 품을 거예요. 어쩌면 이번 올림픽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제가 전혀 몰랐던 건 가장 큰 놀라움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국, 올림픽,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만들 거였어요. 평범한 출근길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번잡한 화요일 아침, 생나자르 역에서 일어났어요. 혼잡한 역을 지나가면서 저는 다가오는 미술 전시회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4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쏟아내며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우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한 노부인이 사탕을 건네고 정장 차림의 사업가가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기만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겁이 났을까 싶었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그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군중을 헤치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가슴에는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리 올림픽을 위해 파견된 한국 경찰관 명윤정 경이었어요. 저는 그녀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까? 명 경찰관은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는 아이를 만지거나 바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뭘 하는 걸까 궁금했어요. 지원을 요청하는 건가? 그런데 그때 들려왔어요.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노래가 그녀의 폰에서 흘러나왔죠. 마법 같은 효과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폰을 쳐다보았어요. 명 경찰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분 만에 그녀는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어요. 위기가 끝난 거였죠. 그러나 명 경찰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프랑스어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꼬마야. 난 경찰이란다. 내 이름이 뭐니? 아이의 울음이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루카스. 루카스, 멋진 이름이네.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줄 수 있니?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지만 다시 울지는 않았어요. 명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같이 찾으면 돼. 나랑 특별한 도우미가 되어줄래? 루카스는 커다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명 경찰관이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봤어요. 그녀는 무전기로 루카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실종 아동 신고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루카스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의 배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잡게 해주었죠. 몇 분 후 군중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한 부부가 다급하게 밀치고 나아오고 있었어요. 루카스, 루카스.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아빠. 명 경찰관은 부드럽게 루카스를 부모에게 넘겼어요. 그들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명 경찰관에게 고마움을 표했죠.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이 한국 경찰관은 친절함과 효율성으로 상황을 해결했어요. 정말 감명 깊었어요. 가족이 떠난 후 저는 명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무심코 말해버렸죠.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보았어요.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이 정말 놀라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명 경찰관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 상어의 힘이죠. 항상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올림픽 안전을 돕기 위해 파리에 온 지 2달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만남은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았어요. 명 경찰관의 친절함과 빠른 판단력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국 경찰관들이 다 저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파리 시내의 한국 경찰들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항상 필요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경찰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있었어요.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돕고 신호등 고장으로 교통을 정리하며 나무에 갇힌 고양이를 구하는 모습까지 보았어요. 매번 그들은 제가 명 경찰관에게서 본 것과 같은 헌신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제 호기심은 더 커졌어요. 왜 한국 경찰이 파리에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두 나라가 올림픽 안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국 경찰은 우리 경찰을 보완할 독특한 기술과 관점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카페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한국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말들이 오갔어요. 그들의 존재가 불안한 시기에 위안이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여기서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 교류, 장벽을 허물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저의 변화된 시각을 돌아보며 저는 부끄러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전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과 새로운 이해를 얻은 설렘이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더 배우고 싶다고요. 한국 경찰뿐만 아니라 그들이 온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을 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이 여정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놓을 거예요. 제가 명 경찰관과 그녀의 팀을 가장 잘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올림픽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날씨는 맑고 따뜻한 날이었어요.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리에서 웃고 여러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근처 카페에서는 신선한 빵과 커피 향이 났어요. 수영 경기를 보러 가고 있었는데 경기장은 크고 수천 개의 좌석이 반짝이는 파란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경찰이 많았고 그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 큰 방송이 나왔어요. 주의하십시오. 폭탄 위협을 받았습니다. 모두 즉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보안 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폭탄 위협이라니? 주위를 보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밀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군중은 점점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때 명 경찰관을 보았습니다. 그녀와 팀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중 속을 빠르게 움직이며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명 경찰관이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그녀의 악센트는 강했지만 말은 분명했죠. 뛰지 말고 걸으세요. 가장 가까운 출구로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세요. 저는 그녀가 공황 상태에 빠진 관광객 그룹에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프랑스어나 영어를 못했지만 명 경찰관은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든 알아냈습니다. 몇 마디를 건넸더니 그들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경찰팀은 잘 짜인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안내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모두를 움직이게 했어요. 명 경찰관은 신발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를 안고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며 절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명 경찰관의 지시에 따랐어요. 이쪽입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미국인 그룹에게 소리쳤어요.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경찰들을 따라가세요. 한국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피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걷느라 아프고 먼지투성이 공기로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명 경찰관과 그녀의 팀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힘입어 계속 걸었어요. 드디어 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불빛이 번쩍였어요. 프랑스 경찰이 한국팀과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프랑스어, 영어, 손짓을 섞어가며 소통했지만 완벽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명 경찰관은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앉도록 돕고 물을 주었으며 울고 있는 아이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프랑스 경찰과 협력하며 집중력 있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마침내 또 다른 방송이 나왔어요. 위협이 조사되었고 거짓 경고로 밝혀졌습니다. 경기장이나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군중을 휩쓸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웃거나 울었습니다. 저도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안전했어요.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명 경찰관이 경찰차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피곤해 보였어요. 다리가 떨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명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작은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투른 프랑스어로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침착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존중하며 대하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명 경찰관의 미소가 더 넓어졌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영웅은 힘의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으로 측정된다고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도시는 달라 보였어요.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공기 중에는 일체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지나치며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모두 겪은 일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명 경찰관은 그녀의 팀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비극적인 하루를 인간의 용기와 협력의 증거로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줬을 뿐 아니라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인 단합, 존중, 이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을 그들의 출신지로 판단하지 않겠다고요. 마음과 정신을 열고 새로운 경험과 문화를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리고 명 경찰관은 그녀의 팀에게 이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제가 몰랐던 것은 제 발견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저에게 더 많은 놀라움을 주고 제 선입견에 도전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찾은 안전과 길을 보여준 영웅들 덕분에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남한 경찰이 폭탄 위협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와 도움에 깊이 감명받은 후 예전의 생각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리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큰 포스터를 한국어로 만들기로 했어요. 한 저녁을 온전히 투자해 올바르게 단어를 쓰는 방법을 찾아보고 에펠탑과 올림픽 링 그림으로 장식했습니다. 다 완성된 포스터를 보니 뿌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로 포스터를 가져갔습니다. 주인인 마리는 항상 좋은 일을 돕는데 적극적이었죠. 제 의도를 설명하자 그녀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우리는 포스터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면 창에 걸었어요. 곧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죠. 한국 관광객 그룹이 포스터를 보고 들어와서 미소를 지으며 마리에게 멋지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한 경찰의 놀라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심지어는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명 경찰관이 울고 있는 아이를 웃긴 노래로 달래준 이야기와 폭탄, 위협을 얼마나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리산드라, 나만에 대해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러면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했죠. 실제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이야기할수록 제 태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다른 부분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국 영화를 자막을 달아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요리해 보기도 했어요. 첫 김치 시도는 실패했지만요. 어느 날 친구 소피와 커피를 마시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프랑스 양궁팀 소식 들었어? 라고 묻길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죠. 프랑스 양궁팀이 올림픽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승까지 진출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그리고 코치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있었어요. 오선택이라는 이름의 코치는 양궁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프랑스 팀이 몇 년 전에 그를 고용해서 실력을 향상시켰는데 그 효과가 엄청났죠. 매료되었습니다. 나만이 올림픽과 프랑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예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양궁 경기를 주의 깊게 따라가며 우리 팀을 응원했지만 한국 선수들의 기량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승전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프랑스 대 남한의 경기였고 접전이었죠. 결국 남한이 승리했지만 프랑스 팀은 은메달을 따냈어요. 그들의 최고 성적이었죠. 프랑스 팀이 눈물 흘리며 한국 코치를 껴안는 모습은 양국 간의 아름다운 연결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오 코치에 대해 좀 더 알아봤어요. 과거에 남한을 대표하는 챔피언 양궁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 올림픽 메달을 땄었죠. 하지만 이후 그는 코치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팀과 일한 후 프랑스에 오게 된 거죠.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양궁은 단순히 표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집중과 규율, 그리고 자기 개선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단순히 화살을 쏘는 법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가르치려고 했다고 했죠. 이 말은 남한 경찰에서 본 것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최선을 다하는 데 진심이었어요. 아마도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을 개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 경찰, 양궁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 이 모두 합쳐져서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예전에 편견이 많은 멋진 경험을 놓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 저도 개인적인 여정을 다녀온 느낌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될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올림픽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죠?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존경과 감탄만 남았거든요. 경찰관 명 씨와 그녀의 팀이 자꾸 생각났어요. 폭탄 위협, 당시 그들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죠.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 속에서 침착하게 모두를 안전하게 이끄는 모습이 마치 실제 영웅 같았어요. 그리고 오 코치님과 프랑스 양궁팀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인 코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TV로 본 결승전이 생각나요. 프랑스 팀이 한국 팀과 맞붙던 그 긴장감은 정말 엄청났어요. 프랑스 선수가 관역의 한복판을 맞출 때마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응원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작은 한국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김치와 구운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 배가 고파졌어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망설임 없이 들어갔어요. 식당은 아늑했고 벽에는 화려한 K-팝 스타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친절한 종업원이 따뜻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듣기 좋더군요. 추천을 부탁하니 비빔밥을 권해줬어요. 음식이 나오자 그 색감에 놀랐어요. 여러 가지 채소, 고기, 그리고 프라이드, 에그가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정말 예술 작품 같았죠. 모든 재료를 섞어 첫 한 입을 먹자마자 입안에서 맛이 폭발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동안 이걸 왜 안 먹어봤나 싶었죠.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프랑스어로 K-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제야 한국 문화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제가 배운 것들과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예술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큐레이터로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죠. 프랑스와 한국의 연결을 기념하는 전시회요. 다음 날 갤러리에서 상사에게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상사는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고 바로 계획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프로젝트에 몰두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찾기 위해 프랑스와 한국의 예술가들에게 연락을 했죠. 제가 경험했던 그 흥분과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원했어요. 어떤 그림은 보자마자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에펠탑을 수천 개의 작은 한글, 문자로 표현한 작품이었죠. 또 다른 조각 작품은 한국의 한복과 프랑스의 이브닝 드레스를 결합한 우아한 선을 보여줬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생각을 바꾸게 해준 사람들, 명 씨와 오 코치님, 그리고 한국 식당의 친절한 종업원 등이 떠올랐어요. 그들 모두를 개막식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전시회를 조직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늦은 밤까지 일하고 막판에 바뀌고 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국 경찰관들과 오 코치님의 헌신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위험한 상황을 이겨내고 올림픽에서 팀을 이끌었으니 저도 몇 작품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내 수많은 노력 끝에 개막식 날이 왔어요. 갤러리가 완전히 변신했어요. 한국과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프랑스와 한국 음악이 섞여 흐르고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프랑스 치즈와 와인, 김밥과 한국 배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긴장됐어요. 사람들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연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제 걱정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사라졌어요. 그들은 넓은 눈과 큰 미소를 지으며 작품을 감상했어요. 프랑스어, 한국어, 때로는 두 언어가 섞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으며 공통점을 찾고 있었어요.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명 씨와 그녀의 팀이 도착하고 곧이어 오 코치님과 프랑스 양궁팀의 일부가 도착했을 때였어요. 유니폼이나 스포츠 복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술을 즐기는 그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명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렸어요. 명 씨와 팀 덕분에 우리 도시가 많이 좋아졌어요. 명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린 그냥 우리의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이 전시회는 우리 문화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오 코치님이 한 젊은 프랑스 양궁 선수에게 기억해. 양궁은 단순히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야. 자신 안에서 균형을 찾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의 지혜는 스포츠를 넘어선 것이었죠. 전시회가 끝날 무렵 방을 둘러보았어요. 프랑스와 한국 방문객들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며 예술가들이 미래의 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수백 개의 우정이 탄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이 전시회가 단지 예술이나 올림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들 간의 연결,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여행을 시작할 때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우정,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죠. 그날 밤 갤러리 문을 닫으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에 가득 찼어요. 일상 갤러리에 서서 프랑스와 한국의 우정을 기념하는 예술 작품들로 둘러싸여 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전시회를 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림, 조각, 사진 등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고 있네요. 이 작품들은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갤러리 안은 정말 활기찼어요. 프랑스 가족들이 서울 한강, 그림 속의 디테일을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한국 방문객들은 재활용 재료로 만든 에펠탑 조각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예술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장벽을 허물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입구 근처에 걸린 큰 캔버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그림은 한국과 프랑스 경찰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단결의 표정이 보였어요. 이 작품은 올림픽 때 명경위와 그녀의 팀의 용감한 행동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죠.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생나자르 역에서 우연히 명경위를 만난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리산드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명경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정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스마트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명경위님,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제가 정말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걸 놓칠 수 없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이 전시회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협력의 정신을 정말 잘 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무리가 사진 전시회 근처에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건 프랑스 양궁팀의 올림픽 성공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오 선택 코치가 있었죠. 오 코치님, 제가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리산드라, 정말 멋지네요. 그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우리 팀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명경위와 오 코치가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에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제 관점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지금 제 갤러리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완벽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녁이 계속되면서 저는 방문객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생각과 반응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림픽 동안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만났던 한국 경찰들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선수들의 실력과 스포츠맨십에 대해 칭찬했어요. 특히 한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한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프랑스 소녀가 부모님께 양궁 전시회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코치, 오가 우리 팀에게 한국식 양궁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 양궁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까? 그녀의 열정은 코치, 오의 영향이 올림픽 팀을 넘어 새로운 세대의 프랑스 양궁 선수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 사람의 전문성과 열정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저는 잠시 혼자 서서 모든 것을 되새겨 봤어요. 유럽 예술만을 전시하던 갤러리가 이제는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생동감 넘치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것은 제 세계가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몇 달 전의 저를 떠올렸어요. 한국을 무시하고 변화와 차이를 두려워했던 여자인 제가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정된 시야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어요.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영향은 남아 있었어요. 올림픽은 단순히 스포츠 이벤트만을 파리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문화 간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살아가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갤러리를 잠그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전시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만들 연결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는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탐험하고 싶었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제 도시를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무시했던 한국 음식점들이 이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명경위를 초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제 전시회에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으로의 여행? 예전의 저라면 바로 그 생각을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행이 어떤 새로운 모험과 이해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 밤잠이 들면서 제 머릿속에는 전시회의 이미지들로 가득했어요. 예술 작품들, 웃는 얼굴들, 새로 형성된 우정들. 저는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이 단지 스포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로운 가능성에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제 여정은 편견이 종종 두려움과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 자리에 연결, 존경, 그리고 때로는 우정이 자리하게 되죠.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성장, 배움의 기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제 경험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주었어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존중하는 시각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이 다음에 어떤 것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